양댕신 구단과 탕웨이신 구단의 결승 최종국이고요. 네, 일단은 백이 받았네요. 네. 이어뒀습니다. 끄는 수에 대해서 이었습니다. 어디일까요? 흙이 가장 두터운 수를 떠올린다면 여기 단수입니다. 네. 이렇게 단수를 쳐서 다음에 붙이는 걸 보면 백은 뭐 바깥쪽으로 탈출하지 않을 재간이 없고요. 뭐 그렇게 했을 때 여기를 붙여서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반대쪽에 날일자를 달려서 살려두고 다음 백의 공격에 대비를 하는 게 일반적인 발상입니다. 엘프고는 이미 90이 넘은 것 같죠? 네, 늘 그렇지만 오늘도 흔히 하는 말로 인간을 뼈 때리는 네. 호되게 질책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실력이야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저 가운데 미니고 엘프고 릴라 제로는 이제 프로기사들에게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엘프고는 좀 독특하게도 한 수 한 수에 좀 많이 일희일비합니다. 얼마 전에 AI 우승 차지한 절에는 어떤 편인가요? 일단 현존하는 가장 강한 인공지능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프로기사들의 평가는 절해를 기준으로 네. 바라봅니다. 좀 이제 기울기가 좀 극과 극의 엘프고 같은지. 엘프고 같지는 않습니다. 한 릴라 제로 정도일 것 같아요. 네. 그 기울기는요. 네. 지금 형세는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단단하게 일단 양댕신 구단이 처리했습니다. 이 넷 중에 또 누구하고 가장 가까울지도 궁금하네요. 지금 한 65%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흙이 한 65% 우세라고 이야기합니다. 65%면 한 미니고 네, 정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그게 두 수 전이었고요. 흙이 방금 전에 이 단수 친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기를 단수 치기 직전에는 8대 2였네요. 네. 자, 탕웨이신 구단 5분도 채 남지 않았네요. 가장 궁금한 그 인공지능 실력 관련해서 기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인공지능 처리의 실력이 과연 알파고 제로를 넘어섰느냐 이게 가장 큰 궁금증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그 정도까지 발전해 있습니다. 한국의 탑기사 모 구단은 이미 넘어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기사들은 워낙 그 알파고가 주는 그 인상이 강렬해서 이제 네. 그래도 알파고가 세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기사들을 더 많이 봤습니다. 보면은 그 알파고가 나왔던 그 논문을 토대로 개발한 AI가 있고 지금 골락신지 절인지 조금 헷갈리기는 한데 아예 좀 다르게 시작한 AI가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도 그 디테일한 부분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제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는 것은 뭐 알파고는 대회 자체를 나오질 않으니까요. 뭐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저희가 짐작만 할 뿐 실제로는 알 수가 없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중국의 절해라는 인공지능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골락시라는 인공지능 그 두 인공지능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두 인공지능의 또 가장 다른 점이라면 기풍이라는 건데요. 골락시가 인간이 가장 좀 괴로워하는 기풍입니다. 괴로워하는 기풍이요. 네. 다른 인공지능은 유리하면 이기는데 최우선으로 뭔가 세팅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국을 펼치면 100% 지더라도 많이 지진 않습니다. 근데 골락시는 유리해도 항상 그 상황에서 최선의 수를 찾습니다. 지면 완전히 부서질 때까지
상대를 두들기는 기풍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리한 상황에서 그냥 이기는 데까지 가는 게 아니라 더 이기는 자리를 찾는 편이군요. 그때 이제 이기는데 최선의 수를 찾느냐 아니면 네. 그때 그냥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수를 찾느냐의 차이가 있어서 골락씨는 자기가 생각할 때 맞다라고 생각하는 수만을 찾고요. 네. 그게 이기는 데는 좀 방해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바둑이 많이 좋은데 굳이 이제 어려운 싸움으로 간다는 것은 다른 인공지능은 피하기 마련이니까요. 근데 골락씨 같은 경우에는 그 수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더 강하게 가서 상대를 완전히 부숴버리는 기풍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제 딱 정확히 비교가 되겠네요. 지금 중국의 인공지능은 네. 75대 25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딱 릴라 제로 네.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거길 이 수가 나갔어요? 놓여지니까 조금 바뀌었어요. 사실 그 수는 제가 봐도 이상해 보이는데요. 중요한 돌이 아닌 건가요? 제가 지금 이상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를 밀어도 이게 딜인지 모르겠고요. 흙이 여기를 붙이면 이 한 점을 살려 나올 수가 있습니까? 살려 나오지 못하면 이건 정말 집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평소하고는 너무 달라서. 네. 지금 이수일지 뭐 두 가지만을 놓고 아마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여기를 둔다면 뭐 이런 거일 수는 있겠습니다. 이제 이쪽을 젖혀서 이쪽 단수까지 모두 백이 네. 활용이 됐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마지막 이 흑돌 공격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런 전략일지도 모릅니다. 분명 그냥 늘어두진 않았을 테고요. 노림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중앙 쪽을 좀 생각을 한다면 밀어서 그냥 두텁게 네. 처리를 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여기와 안쪽에 사는 것을 맛보기로 하고 처리를 할 것 같고 좀 더 타이트하게 집으로 확 앞서 나가려면 붙이는 수인데요. 안전하게 가네요. 네, 확실히 지금 흐름이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쪽은 나중에 여차하면 흙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돌려쳐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안정적으로 위아래가 연결이 되면서 백도를 전부 뚫어내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수 자체도 굉장히 두텁습니다. 지금 아무리 봐도 탕의 친구다 흐름이 이상한데요. 지금 상변에서 꽤 강력한 공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격을 포기하면서 얻은 게 백의 이 자리입니다. 이게 집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흑에게 여기를 다 내어주었고요. 그럼 이 흑돌에 대한 강력한 공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뭔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늘진 않겠죠? 손이 네, 과연 어디일까요? 손이 나오려다가 잠시 다시 멈췄는데요. 네, 이 순간 또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네, 오늘도 지금까지와 비슷한 패턴으로 양딩신 구단이 약 35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탕행신 구단이 먼저 초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괴롭습니다. 지금 네. 집이 없는 상황에서 이쪽을 공격 가는 시점인데 백이 바둑이 두터운지가 의문이 됐어요. 여기 끊는 단점,
여기 단수치는 두터운 자리 이런 게 지금 모두 남아있는 상태에서 집으로 추격을 하고 이 흑도를 쫓아야 하는 탕웨이신 구단의 입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출길 소리가 반전의 순간이 되는 소리였는데요. 정말 느네요. 받아줍니다. 이렇게 침착하게 두고도 승부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이 하변에 대한 엄청난 공격법이 있나 싶습니다. 왜냐면 그게 아니라면 지금 백이 두는 수가 너무 느려요. 하변을 위한 울타리일 수도 있나요? 그게 아니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데 대고 이런 데 대고 치받아서 이쪽을 치중 가고 잡으러 가는 수법. 네. 안형이 어떤 거죠? 지금 백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는 패턴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여기를 뒀을 때 지금 끊는 게 선수라서 이렇게 되고 꼬부린다면 흙이 살았습니다. 궁도가 좀 넓군요. 네. 이런 데 이어도 그냥 받아주면 이 상태에서 여기와 여기가 맞보기이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럼 백이 좀 더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 여기를 따내는 것이 없이 잡으러 가는 그런 걸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든다면 여기를 두고 시중을 들어가서 이렇게 된다면 자체적으로는 안에서 사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여기가 두더라도 치중 네. 가서 이제 사는 궁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흙이 걸려요. 그럼 백이 치받을 때 그냥 막을 수는 없다는 건데요. 지금 확실히 탕웨이신 구단은 여기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는 거군요. 제가 미처 이쪽을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쪽을 제외하면 지금 백이 두는 수가 정말 말도 안 되거든요. 노림을 품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밀어가고요. 이것도 받아둘까요, 그럼?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젖히는 게 남고 여기를 잡으러 가는 것은 확실한 공격이 아닙니다. 지금 잡으러 가는 과정이 앞서 보셨다시피 백에게 엄청난 열붐을 선사하면서 지금 잡으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이 남으면 제가 볼 땐 잘 잡히지 않습니다. 일단 좌변만 보면 한 입구자 정도로 가서 101점 제압이 된 건가요? 네, 흙이 원하면 여기 두는 순간 이 백돌은 잡혔죠. 반대로 이제 이 상황에서 백이 여기를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요. 이 백돌이 없을 때 여기를 들어가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무리입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뭔가 지금 죽어가는 게 네. 늘면 여기 받을 것 같아요. 양등신 구단도요? 네. 중앙을 젖히면 그때는 받아두나요? 뭔가 젖혀도 일단 여기 둘 것 같은데요. 그러고 나서 치받을 때 여참에 이 두 점을 버리는 패턴으로 가서 아래쪽으로 돌을 살리고 이 두 점은 포기하는 이런 방식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여기를 젖힌 게 오히려 이제 백에겐 부담이 됩니다. 승부를 언제 걸어가야 할지요. 네. 뭔가 왔습니다. 하변 쪽이죠? 지금 붙이는 수가 들어왔습니다. 승부수입니다. 이거 안 통하면 백이 이바둑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네, 공격으로 네. 들어갔을 때 이제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분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지금 형세 자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강렬한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중앙이 늘어져 있지는 않아요. 네,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흙이 뭐 이런 식으로 이어서 받으면 늘고 이을 때 이렇게 공격을 가려는 생각입니다. 여기 젖혔을 때도 일단 괴롭고요. 지금 막는 것은 일단 안 되는 수법입니다. 이렇게 끊어지는 순간 오히려 백돌이 지금 중앙 쪽에 약점이 노출이 돼서 네. 백은 이 장면에서는 한 칸을 띄어서 응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지금 여기 연관성, 여기를 두면 자체적으로는 또 어떻게 잡으러 갈지 치받아서 잡으러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정도 상황에서 지금 여기를 먼저 한번 붙이면 이게 조금만 흙이 득을 보면 그때는 여기를 막아서 여기를 두면 있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까지 잡으러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좀 떨리나요? 지금 일단 여기가 선수가 되면 여기를 막아서 이쪽 사활도 좀 걸리고요. 네. 이런 데를 내려서도 다 계속 잡으러 가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래도 백 쪽이 좀 더 불리한 싸움입니다. 지금 당행신 구단도 상변, 우상, 좌변 다 내어주고 하변에서의 승부를 보러 갔거든요. 또 하변이 그래서 약간 네. 지금 애매한 수리기가 되는 게 여기는 뭐 필연이고요. 여기에 두고 앞으로 몇 수는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됐을 때 네. 여기를 막으면 치받아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요. 여기를 내려서면 그 다음에 여기를 이으면 흙은 살아 있습니다. 그럼 백은 여기를 찌르고 이렇게 꼬부려서 잡으러 가야 됩니다. 근데 자체적으로는 잡혔습니다. 하지만 여기 찝는 수가 있어요. 지금 좌우가 연결되면서 네.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백은 3점도 잡혔고 흑돌도 다 연결입니다. 네, 설사 흑석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피해가 좀 많지 않았나요? 네, 뭐 잡지도 못할 뿐더러 지금은 그 변화는 이상합니다. 둔다면 다 잡는 진행을 봐야 된다는 건데요. 네, 이쪽 내려서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공격이 쉽지 않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런데 호구 치는 건 흙이 안 받습니다. 네. 지금 중앙에서 엄청나게 큰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 정도는 양보를 하고 네. 이러고 나서 이제 안에서 살면 이거는 백이 이상합니다. 그럼 백도 하나 젖혀두고 치받는 거는 안 되는 건가요? 여기를 두고 하나 젖혀두고 이렇게 치받는 수요.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를 따내게 되고요. 차이가 있다면 받아야 될 때. 여기를 꼬부리고 이렇게 꼬부립니다. 이러면 부분적으로는 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당할 확률이 높고요. 여기를 당하고 여기는 패가 났는데 네. 지금 패를 내기 위해서 백이 여기를 둬야 되고요. 거의 뭐 이런 식으로 패입니다. 이런 패라면 여기도 당했고 여기도 약점이 남았고 여기도 당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의 패라면 웬만한 연타로는 안 됩니다. 점점 양등신 구단 쪽이 좋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여기 젖힌 거 이거 3점까지 아예 그냥 다 잡아버리고 그러고 나서도 과연 잡을 수 있느냐 상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잡아버리죠. 네.
이런 엄청난 요석을 잡고 중앙을 두텁게 만들었다면 이젠 정말 하변이 잡히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변은 패가 되는 게 서로 최선일 것 같은데요. 여기를 흑이 먼저 내려서서 이렇게 교환이 되는 순간 이 흑돌은 잡히지 않습니다. 이 끄는 수로 치받아서는 못 끊나요? 일단 끊어갔고요. 지금 젖히고 여기서 이 한 점을 이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를 잇는다면 이렇게 치받아서 지금 끊는 것은 이렇게 잡히고요. 여기를 젖히는 것과 여기를 한 집 내는 게 맛보기가 돼서 흑은 살아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 여기서 막을 때 젖히는 것까지는 필연이고 그 다음에 백이 이쪽을 치받거나 아니면 뭐 혹은 이쪽을 치받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흑은 먼저 여기 한번 따내는데 수순이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어서 대응을 합니다. 그럼 여기를 두고 이거는 지금 아예 그냥 흑이 살아버렸네요. 여기와 여기가 맛보기입니다. 이건 비기죠. 네. 그러면은 막으면 젖히고 이쪽을 치받아야 되고요. 하나 따고 정말 여차면 자체로 사는 게 없는지 그걸 보게 됩니다.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변화가 이제 여기를 두는 그림이었고요. 흑이 여기를 둔다면 백이 뭐 이런 연타가 아니면 안 되는데 백 여기 찌르면 끊어서 살았고 이제 여기를 두면 여기를 이어서 살아 있습니다. 백은 이제 여기를 둘 수밖에 없는 형태이고요. 네, 이 상태라면 패가 맞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우화기질 이곳을 붙여갔습니다. 네. 지금 이미 좀 피해가 커서 흑도 웬만큼 좀 내어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라면 어느 정도 봐야 될까요? 일단 여기 붙인 수부터 한번 살펴보면 탕해신 구단이 그냥 공격을 들어가기에는 너무 큰 피해를 입으면서 패로 흑을 잡으러 가는 것이고 여기 호구 쳐서 두자니 호구 치고 흑이 이 돌을 살릴 때 3-3을 들어가는 정도이니까 이건 좀 약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붙인 게 위쪽으로 막으면 좀 더 득을 본 다음에 여기 호구 쳐서 살 때 이렇게 하면 아까 3-3을 들어간 것보다 훨씬 좋으니까 이걸 만들려는 거고요. 여기를 붙일 때 아래쪽을 받으면 뭐 이런 데 끊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패를 들어가면 어차피 패를 하는 과정에서 흑돌이 이런 데 온다고 봤을 때 이 교환이 득이라는 겁니다. 네. 흑의 응수에 따라서 지금 여기 호구로 활용할지 이 흑대마를 패로 끝까지 추궁할지 그런 것을 결정하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받을까요?
만약 이쪽과 연관이 없이 그냥 백이 여기를 붙였다면 흑은 여기로 틀어막는 게 보통입니다. 지금도 이쪽으로 틀어막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간적으로는 20분 좀 넘게 여유가 있습니다. 자, 팔짱을 끼고 멀찌감치 우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사화를 좀 더 정확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밖으로 막았네요. 여기가 만약에 패가 아니라 그냥 살아있다면 바둑은 끝인데 지금 제 생각에는 백이 잘 돼야 패입니다. 약간 변화의 여지가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요. 이 상황에서 아까 여기를 뒀을 때 이제 패가 나는 형태고요. 흑이 여기를 붙여서 일단 부분적으로는 자신의 돌이 잡히게끔 만드는 게 있습니다. 수집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네. 그럼 백은 이제 여기 단수 치는 게 유일한 공략법이고요. 그때 여기를 단수를 칩니다. 그럼 따내고 단수 치면 잇고 따고 이제 이곳에 치중을 들어가는 네. 그런 형태가 됩니다. 오궁도화에서 이제 치중되어 있는 형태고 이 풍도가 안 났는데요. 백돌은 대략 이런 식으로 여기 백돌은 없습니다만 대략 이런 식으로 흐름이 됩니다. 그래도 여기를 먼저 찌를 찬스가 없어서 쉽지는 않을까요? 이러고 나서 이제 바깥쪽에 좀 공략을 가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수순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두고 이렇게 잡으러 가고 만약 찌른다면 이 장면에서 찔러야겠네요. 바깥쪽으로 두면 늘 여기를 두고 이곳을 둘 때 붙이고 자체 사활만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돼서 그 다음에 흑이 여기를 끊어간 다음에 이 두 점을 살리면서 백돌 전체를 공격하는 것과 바깥쪽 약점을 노리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복잡하게 갈 수는 있는데요. 탕해신구단 입장에서 이런 건 무조건 이제 견디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2판 4판이기 때문에 갈 길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정적인 방법이 뭔지를 찾아보고 싶고요. 여기서 또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뭐 이쪽과 연관이 없다면 흑은 끊고 나서 이쪽을 틀어 막거나 하면 뭐 크게 수가 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다른 게 백이 여기 호구 치는 게 이 사활을 봐서 지금 선수로 듣고 있잖아요. 흑이 여기 내려서는 걸 선수로 살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런 게 좀 흑의 입장에서 부담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그냥 여기를 두고요. 이렇게 내려서면 이렇게 해서 잡으러 가고 여기 찝는 것은 아까랑은 달리 이제 여기 단수를 통해서 이렇게 엮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대국자가 우하기를 두고는 있지만 네. 사실 이 하변 수익기 사화를 둘러싼 공방입니다. 두 점이 잡히면서 다시 차단될 수가 있네요. 이쪽이 좀 신경이 많이 쓰인다면 그냥 아예
이쪽 귀는 크게 살려줄 생각을 네. 하고 여기서 흙이 많이 득을 봤으니까요. 이런데 내려서서 여기 내려선 것이 이제 여기를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를 젖히고 백의 유일한 공략법이 이것이었는데 이때 넘어갈 타이밍이 나오니까요. 그럼 결국 내려서면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서 이제 흙은 살아 있고요. 이쪽은 크게 깨지긴 합니다만 이 정도는 그냥 상대에게 넘겨주고 이제 이 세 점을 잡은 것과 원래 흙이 집 모양이 굉장히 많았던 것에 기대서 승리를 가져가는 이게 유리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패턴입니다. 뭐 이렇게만 돼도 집으로는 앞서는 거군요. 흙이 유리할 것 같아요. 이쪽에서 굉장히 크게 집이 깨지긴 했지만 이런 식의 흐름이 된다면 백은 여기를 지켜야 되고 흙이 이 한 점마저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판 전체를 둘러보면 백집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어디를 선택할지 궁금합니다. 네, 양댕신 구단도 만약 같은 초읽기 상황이었다면 이런 탕웨이싱의 수순들에 많이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네. 또 다행히 시간은 한 15분 정도는 남아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어설프게 뒤로 지키고 여기를 당할 때 또 살고 뭐 이쪽을 이렇게 내려선 당하고 이런 것보단 차라리 아까처럼 살려주는 게 집으론 비슷해도 바둑이 훨씬 두텁거든요. 제가 흙이라면 여기 내려서고 나서 이 바둑은 어느 정도 내가 잡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것만 처리가 되면 정말 노림이 나올 만한 자리는 없는 거겠죠. 네,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를 끝낸 순간 뭐 내려서는 것까지가 아니라 그냥 여기 단수만 노골적으로 되더라도 흙이 여기를 내려서는 게 이제 찝는 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네. 사활이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듭 읽고 있는 수리기가 이 형태였고요. 이 형태에서 지금 패가 나는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내려서면 이렇게 되는 순간 이쪽은 오궁 도화입니다. 여기를 넓히더라도 이렇게 젖히면 이 형태를 피할 수가 없으니까요. 다 놓고 따내야 되고요. 네. 역시 실전도. 네. 안전한 쪽이네요. 그 자리가 특히나 유리한 입장에서는 가장 좀 선호할 수 있는 가장 깔끔하게 형태가 정돈이 되는 수법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양딩신 구단 자리에 앉아 있다면 거기를 두면서는 이 바둑은 나의 승세다라는 것을 좀 확신할 것 같습니다. 예상됐던 수순이고요. 지금 탕예신 구단이 이쪽을 두고는 있지만 자체적으로는 그리고 거의 필연인데요. 백이 부분적으로 이 귀의 백도를 살린 다음에 이제 단수 치고
이렇게 호구치는 것이 필연인데요. 그 전에 이제 여기를 어떻게 교환을 시켜놓는 게 득일지 그걸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둬서 교환을 시킨다면 네. 그것은 이제 여기 패 뒷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덱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이런 데 단수를 통해서 흙을 살게 만들고 싶습니다.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형세가 어떤지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차분히 막아내는 양딩신 구단입니다. 과연 탕웨이신 구단의 노림이 더 남아 있을까요?